그리고 두 가지라 그러셨는데 금리 인상이랑 그 다음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사람들한테 부담감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 특히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 많은 분들은요, 금리나 이런 거, 머리 아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청약 경쟁률이나 미분양이나 이런 상황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파를 미치면서 나중에 청약 경쟁률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냥 이 중요성 이런 거 잘 모르시면은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사실 금리도 금리인데 그 전에 환이 먼저 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환이 제일 먼저 오고. 네, 그래서 환율이나 금리 이런 거에서 시그널을 봐야 되는데 이거 내가 몰라 안 봐 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 다음으로 빠져나가려면 사실 금리나 환율 같은 경우 이런 금융 지표들은 물론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회복도 빨라서 변동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환이 한 번 튀었다 해서 바로 포지션 정리했다가는 날아갈 수도 있어. 상승장을 반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둔감한 지표를 보려면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미분양 이런 것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조금 둔감한 지표지만 민감도가 떨어지는 지표지만 조금 더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 아까 말씀드렸던 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람들이 집을 사지 말까 청약하지 말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런 페이크가 많았어요. 사실 환이 뭐 1,300원 수준까지 튀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속았던 금융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하락론으로 돌아섰던 거고 순간적으로. 그때 이거 지표 보고 하락론 지금 해봐야지. 왜냐하면 하락론 맞추면 스타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금융지표만 보는 전문가들이 한 번씩 속은 거죠. 금리가 튀는데 환이 튀는데 하락론 한번 해야겠다. 한번 속았어. 그 다음번에도 또 왔는데 한번 했는데 속았어. 그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이제 하락론 영상들이 있는데 매번 그 순간들마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그거를 내가 민감하게 보면서 가는 타입이 아니라면 청약이나 미분양 같이 실제 이 주택시장에서 볼 수 있는 지표들도 봐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청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요. 그 시점쯤 되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데를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흔히 말하는 먼 곳 외곽 지역 같은 건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청약 자체가 뭐 경쟁률이 그냥 떨어진다가 아니라 양극화가 나타나요. 청약의 양극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급 지역은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거나 돈이 된다는 곳은 계속 몰려드는데 그렇지 않은 여기는 좀 분양받는 게 맞아? 이런 곳들이거나 또는 엄청나게 높게 분양을 한다거나 이런 곳들이 서서히 그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거나 미분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이것들이 나타나면서 점차 중심부까지 식어가는 과정이 오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먼저 식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외곽에서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 외곽이 오르는 거는 나중에 봤지 원래부터 중심지가 더 많이 오는 건 봤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은 외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양주를 넘어서 동두천 조금 있으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보여주시면 이제 여기까지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핫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울로 직선거리로 따지면 사실상 이게 휴전선이 없었으면 개성도 지금 난리가 났을 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여기 뭐 가평도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고 있죠. 가평도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이 이만해지고 있는 그런 건데 청약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게 이제 이 지역들 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쭉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거나 또는 반대로 서울의 외곽 지역인데 되게 비싸게 분양을 했다거나. 외곽지인데 뭐 9억에 분양을 때려. 또 경기도에 또 외곽지인데 되게 비싸게 분양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비싸게 분양을 했다거나 이런 곳들부터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거든요. 눌러보고 너 5억에
예를 들어 중흥 S클래스가 6억에 했는데 쟤네 쑥 들어가. 야, 더 넣어도 되겠다. 야, 7억에 넣어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 야, 우리는 저기가 우미가 저 정도 가격에 했는데 우리는 1급이잖아. 아이파크는 뭐 얼마에 넣어봐. 아이파크 8억에 넣어봐. 야, 아이파크 8억인데 야, 자이 9억에 넣어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예, 건설사가 지금 바로 이렇게 하면서 일반 서민들은 보면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6억짜리가 되네. 이 동네가. 그러니까 6억 완판 났네. 네, 되네. 그다음에 좀 이따 되니까 7억짜리도 문제없이 되네. 근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GS라든지 현대가 들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8억, 9억에 하는데 할까 말까 하지만 눈치 보고 있다가 넣었더니 뭐 또 됐어. 이러면은 이제 이것들이 계속 맞물리는 장이 어떻게 보면 상승장의 흐름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그 영어 이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평양으로 치면 이제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뭐 대동 리버뷰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영어 이름 아파트들이 막 이제 10억대 분양을 하는데 그것도 돼. 네. 그죠. 대동강 트리마지야 뭐 이렇게 대동강 트리마지 하는 거죠. 갑자기 돼. 근데 어느 순간 영어 이름을 붙였는데도 센트럴을 붙였는데도 리버뷰를 붙였는데도 그런데도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는 분명히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장의 대표적인 지역 중에 제가 기억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당시 물론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당시에 같은 경우가 진접지구라고 분양을 했었어요. 남양주에. 남양주 진접지구가 분양을 했을 때 사실 남양주 진접지구라고 하는 지역이 그래도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땐 조금 외곽 지역이었었거든요. 근데 서울 중심부나 기타 뭐 송도나 이런 것들은 되게 분양이 잘 됐는데 그런 데는 미분양들이 나기 시작했었어요. TQQ님께서 아우지 탄광 포레스트 이거 그러니까 이게 채팅창이 더 웃겨. 하여튼 그런 거죠. 금강산 파크자이. 덥네요. 하여튼 그죠. 그거 뭐 리버폴에 에듀 센트럴 막 붙였는데도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은 분명히 온다. 근데 지금 그 전 단계에서 뭔가가 흔들림이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같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 어저께 그 정부의 담화를 보면서 양치기 소년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기사가 나오는 상황인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직 심리가 떨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이 상황을 잡으려면 일단 심리가 죽어야지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해서 수요가 주는 건데 이 심리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 하락에 대한 시작은 심리가 식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청약에 대한 심리가 중요하겠네요. 미분양이 나고 여기에 이제 분양가가 고분양가가 계속 이어지면서 고분양가 논란, 고분양가 논란이 생기고 이제 이런 동네 이제 서울은 좀 그렇다 쳐도 경기도 또는 여기 인천이나 이런 쪽에서 이 동네까지도 이 정도 금액으로 분양해라고 하게 되면 이분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이분들이 그렇다고 서울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갑자기 저 멀리로 갈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은 그 상황이 또다시 이분들이 강제로 또 심리를 죽여버려서 뭐 전세를 가게 만든다거나 빌라를 가게 만든다거나 이런 상황이 또 이어지겠죠. 이제 이것들이 같이 맞물렸을 때는 분명히 경쟁률이나 그다음에 미분양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는 그래도 그 미분양을 보지 않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고를 하실 거고 거기서 이제 또다시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락장이라는 건 결국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 수요가 충분할 때 공급을 때리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익이 생기니까 건설사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 끝물인 것 같아. 더 그만 짓자.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이제 그만 짓자. 아니면 하락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 짓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쪽 지역에서 수요가 없었는데 동두천에 지어도 내가 6억에 분양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건설사에서 지으면서
결국에는 하락장이 다시 오게 되는 거고. 네.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외곽에서 미분양이 늘기 시작할 네, 거고. 미분양 늘기 시작할 거고. 네. 그게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면 사람들이 그 미분양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고. 네, 네. 두려워하게 되면은 10명에 살려고 했던 심리가 갑자기 몇 명이 줄면서 그렇죠. 또다시 8명, 5명이 될 거고. 이게 차근차근 또 이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미분양이 난다는 건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그 공급으로 인해서 전세가율도 엄청나게 하락할 거고. 그렇죠. 사실 양주 뭐 30평 이런 거 뭐 1000에 50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하여튼 네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설 만큼 분양가가 높게 나와야 되고 첫 번째로. 그렇죠. 양이 충분해야 되고. 그죠? 네. 그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 이거 찔끔찔끔 줘가지고는 그렇잖아요. 찔끔찔끔 먹어가지고는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또 이제 서로 결혼해서 또 집을 살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굉장히 이제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지금 3기 신도시가 쏟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사전처장이니까 쏟아지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찜만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몇 년 이 사이 동안에 급격한 물량이 쏟아져가지고 뭐 심리를 완전히 죽일 만한 상황도 아닌 거고. 네. 참 이 상황이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